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콜롬비아, 볼리비아, 이란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사임한다 이런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부정선거 논란, 불굴의 이란 현대사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본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도 통일교 이야기만 나오면 시끌시끌합니다. 특히 자민당 정치인과 통일교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일본 민주당이나 공산당은 비판을 하고 있죠. 다카이치 총리가 통일교랑 연관이 있는가? 당연히 일본 총리 누가 나오면은 통일교 배우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제 사람보다도 사실 아베보다도 다카이치가 통일교와 이제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밑에 보면은 세계일보에 다카이치가 인터뷰한 거 이런 내용들 다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일본의 앵커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실제 과거에 이렇게 이 세계 평화 통일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연관 관계들, 이런 이제 루머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앵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교주가 누구인지 아냐? 모른다. 나는 통일교에 대해서 별로 공부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카이치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성명이 사망하고 지금 교주는 한학자다. 자, 추르코죠, 추르코. 그런데 갑자기 다카이치 총리가 추르코라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자 추르코. 자, 이제 일본식으로 불렀는데 한국식으로 불러야 된다. 추르코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카이치 총리, 과거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일보. 그런데 이 일본 정치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이 통일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복음주의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워싱턴 DC의 정치인들, 특히 이 공화당 정치인들, 이들이 이제 또 통일교랑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에게는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 팔란티어 이제 프리스마 소프트웨어, 이것을 우크라이나군이 이용하는 거, 이것이 이제 CNN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프리스마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팔란티어 상품 제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러시아에서 이제 드론 공격을 하고 있더라. 결국 팔란티어가 이제 우크라이나 군을 돕고 있다 이런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리비아 얘기 돌아가 있습니다. 이 볼리비아 이제 모랄레스 대통령 2014년인지 15년인지 그때죠. 처음으로 이제 비스페니시 후에 이 인디오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 제대로 된 거 없죠. 그리고 이 국민들의 지지는 받고 있습니다만 기득권은 이제 모랄레스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개입하고 결국은 이제 끌어내려졌는데 인디오들이 모랄레스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자, 이 분명히 인종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득권 군과 경찰을 이 스페니시들이 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시민혁명이 성공할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볼리비아 국민들 후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군과 경찰이 실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한 달째 이렇게 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적인 파업을 하고 있죠. 자, 이들도 사실은 이제 지난 8년 동안 참았습니다. 2019년에 이 모랄레스 대통령이 끌어내려졌죠. 자, 그 이후에 정권이 계속 가면서 이제 미국이 지원하는 스페니시 후예들이 이렇게 쭉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대통령이 될 때는 저 공산주의 바보 같은 이제 모랄레스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미국의 도움으로 이 볼리비아 경제를 이렇게 혁신을 이루고 국민들의 이제 삶을 이렇게 살찌우겠다 이렇게 공약을 합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이제 자신들에게 온 게 없는 거죠. 더욱더 이제 삶이 팍팍해집니다. 사실은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중산층도 이렇게 살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죠. 자, 그러자 이제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어길 거면은 차라리 모랄레스 대통령을 복귀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번 시위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불행한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이렇게 크게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제 남미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 페루 같은 경우 조만간에 거의 이 사회주의 성향의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볼리비아도 이런 움직임이 있고 반대로 이 콜롬비아는 우익 후보가 될 가능성이 원래 좀 높았습니다. 실제 이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콜롬비아는 대표적인 이제 친미 국가입니다. 군도 그렇고 경찰 그리고 시민사회, 스페니시 우회들도 많고 이들은 미국에 가까이 이렇게 붙으면서 이제 경제도 다른 남미 국가들에 비해서 이렇게 제 궤도에 올리고 칠레와 비슷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코비드 이런 것을 거치면서 이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이때 구스타보 페드로 대통령이 뭔가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되는 게 없죠. 미국도 이제 후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인기가 추락했는데
정권이 바뀔 것으로 예측은 했습니다만 갑자기 이제 이 부정선거 논란이 터졌습니다. 이번에 3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좌파 이제 이 페드로 대통령 친구죠. 이 사람 1명. 그다음에 우파 후보가 이제 2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우파 후보 중에 1명이 이겼기 때문에 정권이 우파로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뭐 어느 정도 다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정선거 논란이 나왔습니다. 좌파 후보는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번 선거는 상당히 이제 독특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동안 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개입해서 이제 선거 이 감시에 개입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미국에서만 무려 88명이 왔습니다. 선거 감시단이라고. 자, 그리고 선거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는데 전자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나 여기에 또 이제 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 개표 전 과정에 미국이 조인했습니다. 자, 페드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가 여기에 무슨 짓을 했다, 이제 부정선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뭐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 한동안 시끄러울 것 같은데, 뭐 영상을 보니까 좌파 세력들은 나와서 이제 이 부정선거다. 그리고 우익 진영은 나와서 아니다, 제대로 치렀다. 자, 이제 미국도 오고 감시하고 다른 나라,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도 온 거죠. 당연히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에게 이제 적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콜롬비아 의회는 좌파가 이제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파 대통령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죠. 자, 이제 이렇게 의회를 이제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부정선거 논란이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이 콜롬비아 국민들은 이것을 보고 야, 이거 부정투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제 룰을 위반했다는 거죠.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이런 게 어떤 한 선거구에서 수백 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트로 대통령은 80만 명의 유령 유권자, 자, 유권자 명부에 80만 명이 유령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80만 장 정도가 이 가짜 투표지가 투입이 됐다는 겁니다. 밸럿 스토핑입니다. 자, 이것이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약 관련된 거죠. 이 콜롬비아는 뭐 대표적인 코카인 생산국입니다. 이 콜롬비아가 과거에 100%라면은 생산, 그 중에 한 15에서 19% 정도는 페루로 옮겼습니다. 이 자연 여건상 이 콜롬비아 페루에서만 이제 코카인이 재배가 된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이런 데는 재배가 불가능합니다. 콜롬비아, 페루에서 재배되고 그 다음에 에콰도르에서 이제 배로 가는 거죠. 물론 베네수엘라에서도 조금 일부 갑니다만 그 양은 아주 미미합니다. 한 2에서 3% 정도. 대부분은 에콰도르. 자, 에콰도르는 대표적인 친미 국가입니다. 콜롬비아도 친미 국가죠. 이 콜롬비아는 대통령도 이제 페드로 대통령이 때 이제 좌파, 그리고 의회도 좌파 진영이 장악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콜롬비아는 이제 정치인도 중요하지만 이 군부가 미국이랑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도 군부를 두려워합니다. 또 군부와 이 마약 카르텔과 또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런 루트인데. 자, 어쨌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이제 뭐 이 배를 막 깼습니다.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배들, 이거 뭐 그냥 깨고 그랬죠. 자, 그런데 루트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에콰도르에서 배로 이렇게 멕시코, 그 다음에 미국 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많은 양이 이제 육로로 오고 있는 거죠. 그동안 에콰도르가 이렇게 트랜짓으로 이용되었는데 다시 콜롬비아에서 재배하고 페루에서 좀 재배합니다. 자, 이렇게 타고 바로 콜롬비아에서 파나마, 멕시코로 거쳐서 육로로 오는 거죠. 자, 이 남미의 마약 카르텔 정말 골칫거리입니다. 이들이 뭐 미국 CIA랑 연결이 되어 있다, 또 뭐 미국 워싱턴 DC랑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온갖 루머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와이어 리드가 지금 레바논에 가 있는데 이 폭격 상황 이런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부디 이 와이어 리드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백린탄 쓰는 모습, 이게 그대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이 백린탄을 뿌리는 거죠. 이건 전쟁 범죄입니다. 민간인 사는 마을에 이렇게 백린탄을 쏘고 있고, 그리고 배후에 이렇게 이제 뭐 성 같은 게 있습니다. 유적.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거 십자군 전쟁 때 템플 기사단이 저기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베포트 캐슬이라고 부르죠. 뭐 보포트 캐슬이라고 부르는데 이 캐슬입니다. 여기에 다이렉트로 이스라엘군이 폭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군 유적입니다. 물론 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기독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레바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기에 이제 폭격을 하는 거죠. 이것이 폭격 당하기 전에 이제 요새의 모습입니다.
천년도 넘은 이제 유적 이것을 뭐 그냥 때려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 이제 딱 이스라엘 깃발을 달고 여기는 이제 원래 이 템플 기사단 성인데 여기에 딱 달고 뭐 유대 민족의 승리 어쩌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이 한국의 기독교도들은 야 이게 뭐 이스라엘 편들고 이스라엘 깃발 흔들고 이러고 있죠.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유대인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깃발을 흔드는 나라 이 대한민국 기독교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터커 카슨도 이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헤즈볼라가 기독교 유적을 파괴한다, 기독교인을 해친다, 뭐 이런 식으로 서구에서는 선전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을 보호하고 기독교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 사람들, 이들이 헤즈볼라고 기독교 유산을 보호하고 이런 내용을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터커 카슨 방송에.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쿠바 폭격. 쿠바를 왜 때리는가? 쿠바는 무료 의료 뭐 이런 것으로 유명합니다만, 그리고 의약품 이런 데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수준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 쿠바가 여러 가지 신약을 이제 개발했는데 이것이 미국의 미국 제약하면 당연히 록펠러를 빼놓을 수 없죠. 이 케미컬 드럭 이 세 개를 만든 빌드업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이제 거대 제약사들 이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쿠바가 그러면 이제 용서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미사일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를 포위하는 것, 여기에는 몇 가지 쿠바가 개발한 약 때문이다. 만약에 이것을 세계에 배포하게 된다, 혹은 싸게 팔게 되면은 미국의 의료 시스템 엄청나게 높은 비용, 그리고 미국의 약, 비싼 약을 이렇게 세계에 팔아옵니다. 여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쿠바를 침공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백시라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폐암 백신이라고 합니다. 폐암 뭐 엄청나게 위험하죠. 한국 노인들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실 때 보면은 거의 뭐 대부분이 폐 문제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이 폐암 백신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 경우는 뭐 전 세계에 팔릴 수 있습니다. 쿠바가 이것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승인을 받았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승인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때린다. 물론 이 약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약들, 쿠바가 개발한 특별한 약들이 있는데 이것이 전 세계에 값싸게 배포되면 미국 제약 사업 수익성에 이제 타격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런 주장을 검증할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란 제약사 13곳을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약을 생산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란 사람을 빨리 죽도록 만들겠다. 자, 그런데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만 이란은 이제 이 고립된 환경 하에서 스스로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란 역시 특별한 약을 개발했다. 이렇게 이제 이란은 주장을 합니다만 이것이 전 세계에 싸게 배포가 되면은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 제약사 수익성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란 제약사 13곳을 공격했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자, 이 미국 정부가 쿠바를 침공하는 거, 이것은 제약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뭐 조금 음모론 같습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말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998년이죠. 이 수단에서 이제 제약 공장을 아프리카 처음으로 지었습니다. 항생제를 아프리카 내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다. 살충제. 그런데 여기에 저놈들 알카다 화학무기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클린턴이 잠수함으로 이렇게 토마호크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박살을 냈는데 나중에 10년 뒤에 이제 국제재판소에 이제 제소를 해가지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다. 화학무기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미국은 물론 보상을 했습니다만 이건 역시 아프리카 스스로 약을 만든다. 그래서 미국이나 선진국 제약 산업을 피해간다. 그래서 클린턴이 선제적으로 토마호크 미사일을 날려서 박살을 냈다. 결국 전 세계 수십억 인구를 미국과 선진국, 서유럽의 제약사가 만든 그 약의 모든 치료를 이렇게 이제 전적으로 오전하도록 만든다. 이것이 목표다. 음모론입니다만 상당히 설득력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루비오 장관 유엔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 유엔 그딴 기관은 없어져야 돼. 루비오 유엔 재기능을 못한다. 그런 기관은 없어져야 된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관련되어서 유엔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봉쇄를 하고 선박에 드론을 날리고 이러는데 도대체 유엔은 뭐 하는 조직이냐? 유엔이 나서서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뻔뻔스러운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암초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루비오, 이 녀석은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이란을 공격하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포위하고 공격하고 쿠바 봉쇄하고 전부 다 유엔을 위반한 겁니다. 자,
그런데 호르무즈 문제를 이제 자기가 풀 수 없으니 이제 유엔에 이제 매달리는 겁니다. 유엔이 나서서 해야 된다. 정말 뻔뻔스러운 인간입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기사가 올랐는데 미군이 자 이제 선박들을 가이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고 있다. 헛소리죠. 좀 윌슈라이버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로 에비던스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나중에 이제 구룩이 이제 AI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뉴욕타임즈 기사는 잘못되었다. 미국이 가이드했다는 뜻은 멀리서 통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통신을 하고 미국이 통신해서 이쪽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이것은 웃기는 주장이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는 이란의 혁명수비대 조그만 보트죠. 모스키토 함대. 이들이 이렇게 따라 붙으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군이 뭐 여기서 이제 호위를 한다. 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란의 이제 물류망. 그동안 이란은 수십 년 동안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다양한 무역로를 만들었습니다. 북쪽으로 아제르바이잔, 카스피해,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자, 이쪽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이 어디를 막는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란의 물류망이 마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바깥에서는 이란 경제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활하게 지금 식량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란 대통령이 사임한다면 이런 루머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소스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측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일파만파 퍼져가고 있는데 물론 사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페제슈킨 대통령이 원래 실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실권이 없는 대통령으로서 주로 경제라든가 이런 민생 관련된 데 하고 있습니다. 치안 같은 경우 물론 이란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 혁명수비대나 이쪽도 좀 개입하고 있죠. 자, 이 페제슈킨 대통령은 자기가 이번 협상의 주역이 아니기 때문에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임을 한다. 저는 이 이야기 믿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뭐 그렇게 단언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이야기는 믿지 않는데 자, 이런 식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지도부가 분열이 돼 있다. 그런데 이것은 면피입니다. 지금 협상을 하겠다고 해놓고 트럼프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리고 결단을 내리면은 이란에 많은 것을 내줘야 합니다. 뭐 트럼프로서는 패배를 인정하는 거죠. 자, 이런 딜레마에 있는데 이란 지도부가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이 진척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제 핑계거리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여전히 뭐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 역사 끝으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 어떤 이제 짤막한 글입니다만 이란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가져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막 이란 편을 들거나 혹은 뭐 이스라엘, 미국 편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와 천재다 뭐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이란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뭐 트럼프 편든다, 뭐 이란 편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란은 불굴의 국가다. 미국이 함부로 이란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란 국민들의 정신적인 태도 여기에 이제 더 큰 방점이 있는 거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장대한 이야기, 100년 이상의 피와 눈물, 그리고 서구 강대국에 대한 꺾이지 않는 저항, 끝없는 배신, 침략, 쿠데타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늘 다시 일어나서 주권을 되찾았다. 1906년 헌법혁명, 뭐 입헌혁명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제 이 카자르 왕조가 있었죠. 그런데 이란 역시 근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구 국가들이 매일 와서 이제 뭐 이란 두들겨 패고 러시아 놈, 영국 놈 두드러오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내부는 또 폭정에 시달리는 거죠. 우리도 서구 국가처럼 입헌을 해야 된다. 이제 헌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당연히 이란,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튀르키예죠. 튀르키예도 이런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보다 먼저 이란인들이 했습니다. 자, 이란의 입헌혁명 실패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성공했죠. 자, 이란은 실패했는데 카자르 왕조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그냥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입헌 공화국을 만들겠다 뭐 이런 꿈은 좌절되었습니다. 영국이 배후에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당시는 이제 왕조가 있었죠. 그래서 영국과 손을 잡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1907년 영국과 러시아 분합. 자, 이제 이란을 이대로 두면은 저놈들 무슨 혁명해가지고 독립할 거야. 영국은 식민지적인 자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뭐 볼셰비키 세력이 내부에 준동하고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저놈들이 입헌 공화국이 되면 왕조가 무너질 거야. 우리도 무너질 거야. 그래서 이제 개입을 한 거죠. 그리고 지역별로 이제 나누어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17년 이제 1차 대전. 이란은 중립을 지켰습니다만
외국 군대가 침략했습니다. 영국, 러시아 이쪽은 또 한 팀이죠. 그래서 오스만 군대랑 싸우고 이놈들이 들어와서 뭐 식량을 약탈하고 자 그리고 수백만이 죽었다. 굶주린 어머니, 아이들 그리고 이란인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란 입헌 혁명 여기에 대한 내용들 이건 제미나이에서 가져왔습니다. 1906년에서 이제 1911년 자 이제 이스탄불 이쪽 지역에는 튀르키의 젊은 세력들 그리고 이란 테헤란에는 이제 이란의 젊은 세력들 주로 이제 튀르키에 가서 이스탄불에 가서 야 이렇게 이제 입헌 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이란은 실패했고 나중에 이제 튀르키예는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1년 영국 쿠데타. 자, 이제 러시아는 뭐 당시 내전, 이 적백 내전으로 이제 치열할 때죠. 그래서 힘을 상실했습니다. 영국이 이제 이란을 차지한다. 자, 레자 칸을 쿠데타를 도와서 이렇게 딱 왕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페르시안 중심 체제로 만드는 거죠. 이제 통치 스타일을 좀 바꿉니다. 오스만 투르크 밑에 있는 다민족 국가 여기서 페르시안 중심의 국가로 만들겠다. 이때 이제 이 페르시안들이 여기에 혹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레자 칸 시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1941년 2차 대전이 터집니다. 이란은 중립을 지켰습니다만 무의미하죠. 영국, 소련 수시로 와서 뭐 약탈해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아, 억압, 경제 파괴,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 자 모사데그가 주민들의 투표로 이렇게 이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구구화했습니다. 이걸 또 내버려 두지 않죠. 또 이제 팔레비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딱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시 이제 왕조로 돌아갑니다. 아자스 작전,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샤를 다시 이제 꼭두각시로 다시 앉힙니다. 그리고 1963년 백색혁명, 이제 이란을 서구에 완전히 종속된 그런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뭐 경제 정책부터 내부의 치안 이런 것이 이제 뭐 서구가 개입해서 사실상 주무르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주민들 그리고 이제 청년 지식인들이 저항을 하게 되죠. 이것을 팔레비 왕조, MI6, CIA, 모사드는 짓밟아 버립니다. 자, 이 청년들은 부글부글 하는 거죠. 이 혁명 정신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1979년 이슬람 혁명. 자, 이제 혁명 정신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신학자 세력도 있고, 그리고 세속적인 민주주의를 꿈꾸는 세력,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을 꿈꾸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력이 상당히 큽니다. 자, 결국 이 혁명 정신에 의해서 테헤란 주민 4분의 3이 이제 혁명을 지지를 했습니다. 팔레비 왕은 뭐 결국 도망가고, 모나키스트 도망가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혁명 세력 내부가 분열이 됩니다. 당연히 성직자와 이 공산주의자들은 물과 기름입니다. 자, 이 공산혁명이 진행되고 나서 성직자들, 신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봤죠. 무신론, 이 신성한 것을 부정하는 자들, 이 성직자들은 공산주의자를 누구보다도 나쁜 존재로 봤습니다. 결국 이제 투쟁이 터지고 신학자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무자비하게 탄압받습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사담 후세인 밑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담 후세인 밑에 조인을 해서 총뿌리를 이란으로 들이대고 이란 이라크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거의 뭐 매국노 반역자 이렇게 이란 사회에서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자, 여기서 이 호메니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정권을 만들고 이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했나. 이때 보면은 과거의 사박 세력을 그대로 이제 데리고 옵니다. 여기 보면 위에 이제 수장들이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은 사형당하고 그랬는데 그 조직 자체는 그대로 들어온 거죠. 밑에 잠깐 보겠습니다. 팔레비 국왕이 절친이자 사박의 부국장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혁명 세력에 붙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일단 공산주의 탄압이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팔레비 왕 때 이 사박 조직은 다른 이제 사람도 탄압을 했습니다만 특히 공산주의 세력을 많이 탄압했습니다.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바마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그대로 이 사박 세력이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밑에 직원들은 다 온 겁니다. 해외 정보 도감청 기술부수 그리고 고문 이런 것도 그대로 했던 거죠. 그 노하우 CIA 모사드에 배웠던 노하우 그대로 다 쓴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결국 이 소련을 누구보다도 의식했다는 거죠. 호메이니는 이 누구보다도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세력보다도 이 호메이니가 두려워했던 나라는 바로 이제 위에 이 소련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박 조직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이름만 바꿔단 거죠. 뭐 물론 뭐 윗대가리 몇 명은 처리했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이 터집니다. 당연히 이 정보부서 할 일이 더 커지는 거죠. 자, 특히 MEK 좌익 게릴라 조직이 사담 후세인 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의 지형 같은 것을 잘하니까 또 게릴라전을 하고 테러를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 정보부서를 더욱더 강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란의 신정 체제가 더욱더 이제 타이트하고 좀 억압적인 체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일단 공산주의 싸우는 게 먼저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란 신정체제 관련돼서 이제 핵심적인 인물 솔레이마니가 등장합니다. 이 솔레이마니에 대해서는 정해진 어떤 연대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회교혁명에 조인하고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전쟁 때 눈부신 활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승승장구하고 이것이 공식적인 내용인데 비공식적인 내용. 첫 번째는 이제 솔레이마니가 원래 사박의 뿌락치로서 이렇게 혁명 세력에 가했었다. 일종의 이제 내부 이중 간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사박에 협조했으나 나중에는 이제 호메니 밑으로 오고 자, 그 다음에 여전히 미국과 끈이 닿아있다. 그리고 사박 조직은 원래 CIA, MI6, 모사드 이들의 노하우를 주고 이제 미국이 자금을 대고 만든 겁니다. 미국이 이제 여기 만들어서 이 팔레비 왕도 견제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직의 어떤 이제 솔레이마니가 나중에 핵심적인 인물로 부상하면서 미국과 물밑에서 계속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거죠. 자, 미국과 이란은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협조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아니 미국과 이란이 30년 동안 협력을 하다니 무슨 이야기인가? 협력을 했습니다. 90년대에는 동서 사태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2000년대 들어서는 당연히 이라크 전이 있었죠. 사담 후세인 잔당을 미국이 완전히 소탕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자,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 그리고 여기에 큰 도움을 주고 실제로 병력들이 와서 함께 싸웠던 사람들 바로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죠. 이제 카심 솔레이마니 이들이 이라크의 PMF를 돕고 그리고 이제 사담 후세인 잔당을 제거하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라크가 한 3분의 2 정도가 뭐 이란의 영향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란이 미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이제 아프가니스탄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도 침공했습니다. 이때 이란이 물밑으로 이렇게 도움을 줬다. 국경을 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90년대로 돌아가면은 90년대 후반에 이란 동서 국경 위기, 즉 이란이 있으면은 아프가니스탄 쪽도 문제가 있고 이라크 쪽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라크에 당시 이제 사담 후세인 정권이 건재했을 때죠. 물론 약화가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후세인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쪽에 탈레반이 부상합니다. 이들은 극단주의 순위파 무장단체인데 이들은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을 또 극도로 적대시합니다. 이건 종교적인 이유죠. 당시는 이란이 아직 약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라크 문제, 아프가니스탄 문제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때죠. 이때 또 미국이 이란을 도와주게 됐습니다. 뭐 이런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이라크를 없애고 그 다음에 이란을 손보겠다. 아프가니스탄을 작살을 내고 그 다음에 이란을 포위해서 손보겠다. 이게 목적이었는데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미국은 둘 다 패했습니다. 이라크 전쟁도 패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패했죠. 자, 그런데 갑자기 엉뚱하게 중간에 있는 미국의 최종 목표 이란을 때려버린 겁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실패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보다 덩치가 훨씬 큰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해서 이긴단 말입니까? 애초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좀 이제 이야기가 좀 두서없이 나갔는데 이란 역사는 한 공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은 뭐 미국이 점령을 한다, 손을 보겠다 이게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한 십몇 년 전 오바마가 이제 이란과 관계 개선을 할 때 그때로 돌아와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 미국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란에 좋은 일을 많이 해줬죠. 자, 이라크 사담 후세인 박살을 냈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한다고 저러고 하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국경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내실을 다졌던 겁니다. 이란이 어떤 면에서 미국 더 덕택에 좀 강해진 것도 있습니다. 뭐 어부질입니다만 당시만 해도 이 미국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팔레비 왕에 대해서 팔레비 왕도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팔레비 왕 시절을 그리워하는 당연히 모나키스트들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페르시안들은 또 미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었다면 미국은 이란의 친구가 되었을 겁니다. 물론 뭐 네타냐후가 뭐 나섰을 겁니다만 이란 사람들 이 러시아에 대한 감정 앞에 역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코 좋지 않습니다. 뭐 지금은 가깝습니다만 자, 그러나 뭐 역사는 모릅니다. 뭐 미국이 다시 또 이란의 친구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란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란을 뭐 비이성적인 국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이란은 어떤 이제 목표 그리고 주변의 어떤 이제 지정학적인 상황들, 뭐 공산주의가 부흥할 때 혹은 뭐 전 세계 대전이 터졌을 때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실험적으로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젊은 사람들, 뭐 공산주의에도 빠져보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어떤 실체 혹은 뭐 잠깐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갔던 것들, 이런 격동의 역사와 다양성을 품고 이란을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란에 대해서 시토카 함부로 못 합니다.
스마트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이나 다른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